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번 주 초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비리를 지적한 리포트가 연속으로 두 꼭지가 방송됐는데 예, 이 보도 이후에 과기부가 내세에 착수했죠. 네. 이 기초과학연구원의 비리와 관련한 리포트가 최근에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비리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IBS 기초과학연구원은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지난 2011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기초과학 전문 연구기관인데요. 네. 자, 이런 기관에서 연구비 유용부터 부적절한 감사 논란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는 걸 보니까 설립 취지가 참 무색할 따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IBS뿐만 아니라 뭐 어느 연구기관이든 크고 작은 비리는 있게 마련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감사기관이죠. 상급 기관에도 주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런 감사가 원활히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내부의 어떤 제보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데 예. 이 IBS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그 내부 제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 네, 제보가 그러니까- 쉽지 않다. 예. 예. IBS의 어떤 내부 제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연구단장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연구원이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려고 연구단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연구단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죠. 음. 그 이런 이제 뭐 논문뿐만 아니라 이 연구원이 이제 연구단에서 나와서 다른 데 취직을 하려고 할 때에도 예, 이 어떤 단장의 역할이 거의 뭐 막강한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연구단에서 뭐 어떤 비리 사실을 내가 알게 네.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제보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관련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도 교수라든지 또는 가해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추천서라든지 또는 다른 기관으로 옮길 때 막강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제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제보를 하는 순간 예. 내가 단장한테 찍히게 되고 사실상 내 이제 밥줄이 끊긴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보가 좀 꺼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내부 제보자를 보면은 사실상 연구는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 실제로. 떠날 각오를 네. 하고 제보를 해야 한다. 떠날 각오가 아니라 실제로 떠나죠. 실제로 네. 떠나고 네. 있고요. 예, 연구단장의 절대적인 영향력 때문에 일단 내부자들이 비리를 알아도 제보를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자, 그런데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하더라도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보도한 그 CCTV 건의 사례를 보면은 예. 이 내부 제보자가 오히려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협박을 사실 당했었죠. 네. 네, 이 원래 감사라는 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 책임자 처벌을 하고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게 이 감사의 주요 목적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합의가 되게 되면은 아 이런 일이 뭐 또 일어나도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 입장에서 내가 굳이 뭐 제보를 해도 이게 상황이 바뀌지는 않고 나는 불이익을 당할 게 눈에 보이는데 제보가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가 하면 이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의 차별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수리과학연구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제보를 당한 당사자는 노조원인데 네, 뭐 이제 과잉 감사를 받았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잖아요. 음, 그런데 이 사람을 제보했던 그 사람 제보자 역시 예, 금품 수수 의혹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은 감사가 정지됐어요. 어. IBS 감사부가 이 수리과학연구소에 감사 정지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예. 그 이유는 공익 제보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비노조원이었던 게 네. 작용한 거 아닌가. 수리연 노조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노조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과잉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까지 정말 그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자, 이런 일이 왜 자꾸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뭐 아까 말한 그 내부 제보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단장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요. 네, 한 가지를 설명하자면 이 IBS는 다른 일반적인 연구기관과 달리 그 운영 형태가 좀 독특해요. 예. 그래서 이 IBS의 현재 연구단이 30개가 있는데 이 연구단은 그 종류에 따라서 본원 연구단, 캠퍼스 연구단, 외부 연구단으로 나눠요. 네, 이 본원 연구단은 그 대전, 본원에 있는 연구단을 말하는 거고 캠퍼스 연구단은 카이스트와 같은 이 과기 특성화 대학에 있는 연구단을 말해요.
근데 외부 연구단은 뭐 서울대나 연대 같은 일반 대학에 있는 연구단을 말합니다. 예. 그 연구단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관리 감독이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이제 그 IBS 감사부는 IBS 본원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뭐 부산이나 뭐 대구나 이런 데 있는 연구단 감사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 관련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이게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IBS가 지금 전체는 뭐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부 따로 사업단 따로 연구단 따로 제각각으로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제대로 된 감시 감독이 안 되니까 이런 제멋대로식의 이제 운영은 이루어지고 내부적으로 이게 정화 장치가 없는 겁니다. 모쪼록 IBS가 기초과학 연구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이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 혹시 디지털세라고 들어봤나요? 네, 예. 디지털세요. 구글 등 IT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해서 구글세라고도 불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구글세라고 말을 하는데 예. 이 프랑스 의회가 최근 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에 대해서 네. 이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네. 이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이 프랑스 정부가 디지털세를 부과하게 된 어떤 배경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11일 프랑스 의회가 이 구글과 애플 등 IT 기업의 이 디지털 과세 법안을 예.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9,900억 원 이상의 예. 연 매출을 내면서 예. 프랑스 내에서는 한 330억 정도 수입을 내는 IT 기업은 프랑스 내에서 세금을 내라. 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IT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총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라. 3%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수익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죠. 네. 주로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IT 기업들이 그 대상이고요. 프랑스 정부는 이게 만약에 이제 실현이 되면은 우리 돈으로 한 4,800억 원의 세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또 관세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정부는 이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는 예.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디지털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니까 네. 관세 보복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무역법 301조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법을 보면은 불공정한 무역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근거를 담고 있어요. 예. 근데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서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는 주권 국가에 대한 뭐 협박 아니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예. 예. 프랑스가 이 디지털세 도입의 법적 기반을 완비함에 따라서 이 관세를 둘러싼 프랑스와 미국의 무역 갈등은 더 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이 문제로 미국과 유럽의 어떤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도록 지겠네요. 예. 사실 이번 조치는 이제 미국과 유럽 연합이 통상 마찰을 겪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예. 이 미국 정부가 이제 그 프랑스의 그 비행기 회사죠, 에어버스 네. 보조금 문제를 삼아서 이 EU산 그 공산품과 농산물에 고율의 이제 세금을 때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럽이랑 미국이랑 지금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양상인데 이 와중에 이제 지금 이런 일이 터져 나온 거예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 프랑스의 어떤 디지털세 부과가 예. 이번 미국과 그 유럽의 무역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 미국의 조사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양국 간 갈등의 우려가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벌써부터. 하지만 이 디지털세가 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그 조세 피처를 통해서 예. 그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이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어떤 유일무이한 그 세금 부과 수단이기 때문에 그 규칙가 어떻게 될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구글세라고 불리죠. 네. 이 구글세가 이제 그 도입이 될 경우, 이 IT 기업에 대한 법인 세력이 도입이 될 경우에 역시 그 미국 기업들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글로벌 IT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엄청난 수익에 비해서 세금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것도 네. 사실인데요. 일단 이번 일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